여러분은 혹시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슬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래된 건물을 지날 때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야기는 바로 인간의 감정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지도에 관한 것입니다. 귀신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감정의 흔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우리 주변 공간에 새겨진 영혼의 좌표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지도. 2. 감정이 남기는 흔적. 2500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도와 경도, 시간과 날짜, 주소와 번지수까지 모든 것이 정확한 숫자와 기호로 표시되어 있지요. 하지만 인간의 삶은 과연 그런 좌표만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웃음이 오래도록 머물던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깊이 스며든 방이 있고 죽은 이의 한숨이 아직도 멈추지 못한 길모퉁이가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또 다른 좌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지도입니다. 사랑, 원망, 두려움, 집착, 그리고 미련 같은 인간의 감정들이 공간의 공기 속에 남아 점처럼, 선처럼, 면처럼 응결될 때 그것이 바로 귀신의 지상좌표계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해본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느껴보셨을 겁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길을 걸으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그 공간에 새겨진 감정의 흔적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공간에도 시간과 감정의 층이 쌓여 있는 것이지요. 감정은 본질적으로 파동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누군가의 분노나 슬픔이 주변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은 에너지의 형태로 공간에 퍼져나갑니다. 특히 사람이 극도의 감정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순간의 파동은 무척 강렬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파동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간의 기억 속에 잔향으로 남아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건물에 들어가서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슬퍼지거나 울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이 붙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간이 감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터가 기억한다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업의 흔적이 머문다고 표현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장소 기억이라고 부르지요. 용어만 다를 뿐 모두 같은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마치 거대한 녹음기처럼 인간의 감정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때로 형상으로 재현되기도 합니다. 그 형상이 인간의 인식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귀신을 보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감정의 잔류지도가 시간 위에 겹쳐지고 서로 엮여서 복잡한 좌표계를 형성합니다. 마치 도시의 지하철 노선도처럼 복잡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질서와 체계가 있습니다. 한이 깊은 사람이 목숨을 끊은 방, 사랑하는 이를 잃고 매일 울던 강둑,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죽어간 전쟁터 같은 곳들은 감정이 너무 짙게 남아 영원히 떠나지 못하고 공간 속에 고정된 좌표로 남게 됩니다. 그 좌표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감각으로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차가운 공기, 묘한 냄새, 이유 없는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3. 공간의 기억, 영혼의 흔적. 4. 귀신의 지상좌표계. 2500자. 물리학적으로 살펴보면 공간은 결코 단순한 빈 그릇이 아닙니다. 공간은 모든 사건의 진동을 저장하는 거대한 매질입니다. 소리의 파동이 벽을 울리고 빛이 유리창에 반사되며 인간의 의식이 뇌파를 통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공간은 끊임없이 사건의 파형을 받아들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집은 들어가자마자 포근함이 느껴지고 어떤 방은 왠지 모를 서늘함이 감돕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간에 쌓인 수많은 감정의 층들이 우리의 감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현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터가 기억한다고 표현했고 불교에서는 업의 흔적이 머문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장소 기억이라고 부르고 양자 물리학에서는 파동의 잔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용어만 다를 뿐 모든 학문과 전통이 같은 현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공간은 인간의 감정을 저장하는 거대한 기억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때로 형상으로 재현되기도 합니다. 그 형상이 인간의 인식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귀신을 보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공을 떠도는 영이 아닙니다. 귀신은 감정의 고정점에 머무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머무는 좌표는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의 응결점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이 깊은 사람이 목숨을 끊은 방이 있다고 합시다. 그 방에는 극도의 절망과 분노,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원망의 감정이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영원히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매일같이 울던 강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움과 슬픔의 파동이 그 자리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마치 자기장처럼 영혼을 붙잡아 두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죽어간 전쟁터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숭고한 희생의 의지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강력한 감정의 자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곳들은 감정이 너무 짙게 남아서 영원히 떠나지 못하고 공간 속에 고정된 좌표로 남게 됩니다. 그 좌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감각으로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차가운 공기,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냄새, 이유 없이 밀려오는 불안감,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알 수 없는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지상좌표계입니다. 감정이 만든 보이지 않는 지도 위에 특별한 점들인 것이지요. 이 좌표들은 일반적인 물리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감정의 강도와 성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좌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성질의 감정을 가진 장소들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영향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마치 지하수맥처럼 감정의 흐름이 땅 밑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런 좌표계를 이해하면 많은 현상들이 설명됩니다. 왜 어떤 집은 계속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 왜 어떤 길목에서는 사고가 자주 나는지, 왜 어떤 병원은 환자들의 회복이 빠른지 말입니다. 모두 그 공간에 축적된 감정의 성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지상좌표계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이 세상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모든 감정의 흔적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현상인 것입니다. 5. 인간과 귀신의 좌표가 겹칠 때 6. 무속의 언어로 본 좌표의 해제 2500자. 평소 우리 인간은 현실의 좌표 위에서만 살아갑니다. 출근길의 지하철역, 사무실의 책상, 집으로 돌아가는 익숙한 길목들 말이지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의식의 좌표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깊은 슬픔에 잠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이를 간절히 그리워할 때, 혹은 깊은 무의식 속으로 빠져들 때, 우리의 의식 좌표는 평상시와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좌표가 귀신의 좌표와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직후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또는 깊은 명상이나 기도 중에 의식이 확장될 때 말이지요. 그 순간 공간의 기억이 깨어나고 영혼의 잔향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방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거나 오래된 집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를 느꼈다는 것들 말입니다. 이것은 귀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좌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이 가진 놀라운 능력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과거의 감정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겹쳐진 좌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바로 무속의 언어로 설명되는 좌표의 해제 방법입니다. 무속 의례에서 굿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굿은 감정이 만든 좌표를 풀어주는 깊이 있는 의식입니다.
무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혼이 아직 길을 못 찾았소. 한이 풀리면 길이 열릴 것이오.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다시 말해서 좌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한이 풀린다는 것은 감정의 에너지가 해소되어 그 좌표가 더 이상 고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굿이란 결국 공간의 기억을 정화하고 멈춰버린 감정의 파동을 다시 흐르게 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무당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리듬과 선율은 굳어진 감정을 풀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북소리는 정체된 에너지를 흔들어 깨우고 무당의 몸짓은 막힌 흐름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무속에서 말하는 넋일기와 넋돌리기의 개념입니다. 넋을 잃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좌표가 흔들렸다는 의미이고 넋을 돌린다는 것은 그 좌표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는 뜻입니다. 무당은 이런 과정을 통해 산자와 죽은 자의 좌표를 분리시킵니다. 죽은 이의 한을 풀어서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으로 보내고 산자의 마음을 정화해서 현실의 좌표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지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일종의 집단 치료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굿에는 중요한 소통의 기능이 있습니다. 죽은 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산자의 마음을 위로하며 서로 간의 미해결된 감정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고 고정된 좌표가 자연스럽게 해제되는 것입니다. 무속의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굿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정화와 보호의 과정이 따릅니다. 새로운 감정의 좌표가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공간을 정화하고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무속의 언어로 본 좌표의 해제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과 공간의 관계를 깊이 이해한 조상들의 과학적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7. 보이지 않는 지도의 완성. 8. 결론 공간은 기억하고 인간은 감정을 남긴다. 2500자. 결국 인간은 자신이 사는 세상 위에 끊임없이 새로운 감정의 지도를 그려나갑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손길이 남은 거리, 그리움으로 수없이 걸었던 길, 분노와 절망으로 쓰러졌던 자리들이 모두 그 감정의 점들이 되어 모입니다. 이런 점들이 하나하나 연결되면서 인간이 만든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 지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지도 위에는 일반적인 지도에 그려진 길도 바다도 산도 없습니다. 오직 감정의 밀도와 진동만이 공간을 구성합니다. 기쁨이 깊었던 곳은 따뜻한 빛으로 표시되고 슬픔이 컸던 곳은 짙은 그늘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꽃피웠던 자리는 향기로운 정원이 되고 이별의 아픔이 있었던 곳은 메마른 사막처럼 느껴집니다. 그 진동이 너무 강하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자리가 됩니다. 그곳이 바로 귀신의 지상좌표입니다. 이런 좌표들은 단순히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인간의 감정이 너무나 순수하고 강렬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남게 된 흔적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흘린 한 방울의 눈물이, 속삭인 한마디의 말이, 가슴 깊이 품었던 한 번의 그리움이 모두 이 세상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말입니다. 마치 우주가 거대한 도서관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을 보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도 분명히 누군가의 감정이 스며들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수십 년 전 이곳에서 누군가가 사랑을 고백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깊은 고민에 빠져 밤을 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지금도 여러분 주변의 공기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간이 인간의 감정을 대신 저장하는 형태로 남습니다. 마치 책에 글자가 새겨지듯이 공간에는 우리의 감정이 새겨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공간은 들어서자마자 따뜻함이 느껴지고 어떤 공간은 이유 없이 차가우며 어떤 공간은 설명할 수 없이 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감정이 남긴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은 늘 우리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 남긴 한숨, 한 번, 속삭인 말 한마디가 모두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좌표로 새겨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최근의 물리학 연구들은 모든 것이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진동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 진동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강렬한 감정일수록 그 진동의 세기가 강해서 더 오래, 더 깊게 공간에 각인되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귀신 현상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 에너지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죽음조차 지울 수 없을 만큼 깊고 진실했던 감정들의 흔적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이런 보이지 않는 지도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감정들이 만든 좌표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동시에 우리 자신도 새로운 좌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정을 품고 사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기는 감정의 흔적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망의 좌표를 많이 남긴다면 우리 후손들은 더 따뜻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인간의 감정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지도, 그리고 그 지도 위에서 여전히 반짝이는 귀신의 지상 좌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죽음 너머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